사망에 이르는 그런 전 과정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 사람의 목표는 유영철이었어요. 유영철보다 더 많이 죽이고. (4월) 말 새벽 5시경 신길동 한 다세대 주택의 열린 현관문으로 한 남자가 침입했습니다. 당시 방 안에선 20대 청년 김 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데 머리가 뭐에 맞은 듯 띵 한 거예요. 잠깐 동안 쇼크였어요. 계속 맞은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건장한 체격의 김 씨는 머리 부상을 입은 와중에도 범인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옆방에서 잠자던 아버지가 달려나온 것은 심상치 않은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이거는 죽음에 가까운 그런 비명소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바쁘자면 뭐 이제 그놈도 이제 목숨을 다해서 도망가고 우리도 애도 우리 목숨을 다해서 잡고 그런 거죠. 두 사람에게 제압당해 잡힌 범인은 왜소한 체격을 한 30대 중반의 낯선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를 연행한 형사들은 그가 단순 강도범이 아님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는 끝났다. 그런 이제 완전 범죄가 끝났다. 혼잣말로 하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들었거든요. 장갑, 문양, 벌집문양 장갑을 도취했고 또 트레이닝복에 마라토너. 완전히 오랜 세월 동안 범죄를 하면서 숙련된 그런 범죄꾼의 그런. 검거 당시 끼고 있던 장갑과 범행 도구는 그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살인 사건들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서울 수유동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세 남배가 숨졌습니다. 숨진 큰딸의 머리에 둔기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2005년부터) 2006년 3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서남부 일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만 해도 5건, 잠을 자다 봉변을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이 일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을 전부 찾아서 이제 링크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단 한 건의 살인 사건이 우발 충동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지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래서 결국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저질러질 것이다. 근데 이때 쓰인 물건이 뭐냐면 파이프렌치예요. 이 당신자가 보고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형사가 놀랄만한 발언을 합니다. 죽이고 싶었다. 1000명을 채워야 하는데 억울하다. 지하철 막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 여대생 김양은 보라매 공원 근처 한적한 밤길에서 느닷없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럽고도 무자비한 공격을 당한 김양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새벽에 신림동 재래시장 골목에서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박양 역시 김양처럼 무차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시선만 조금 불안했던 것 같고 그냥 하는 행동에는 진짜 거침이 없었어요. 김양 사건 이전에도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는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초기엔 노상이었다가 차츰 대상을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강화를 하는 등 수법이 진화해 갑니다.
또한 범행 도구도 순간 제압이 쉬운 파이프 렌치 등의 대형 분기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서울 서남부 지역을 불안에 떨게 했던 연쇄 살인 사건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일원에서 그가 벌인 사건은 무려 24건, 모두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치명적인 중상을 입혔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저의 눈을 보지 않고 계속 바닥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사람들한테 내 의사를 표현하는데 아주 미숙했어요. 그 매우 심각한 얘기고 매우 정말 그 내용상 엄청난 얘기인데 그걸 아주 남이 얘기하듯이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놀랐고 자기가 피고인이라는 그런 입장보다는 마치 증인이라도 되듯이 그 옆에서 마치 본 것을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기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정 씨가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도 자신이 살인마가 된 근원은 모두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당해온 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선배들로부터 이제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복수다. 너를 피해를 줬던 사람을 찾아가서 보복할 생각 안 해봤느냐. 충분히 나 같으면 보복할 생각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 순위로 젊은 여자, 2순위로 여자 어린이, 3순위로 남자 어린이, 4순위로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여자를 살인 대상으로 정했다. (2004년) 초에 발생해 단서를 찾지 못했던 부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진범도 정 씨로 밝혀졌습니다. 윤군의 삼촌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한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잘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다른 사건들에서. 왜 이런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제압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었었는데 이제 정남규와 대화를 나누면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런 방식으로 어릴 때 폭행을 당했다. 그렇다면 그 트라우마를 얘네들한테 그대로 내가 미안한 감을 느꼈으면 그 짓을 했겠느냐. 내가 죄의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이리 와! 새끼야! 이리 와! 피해자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자 정 씨는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정 씨 집에서는 다수의 운동화와 모자 그리고 운동복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체력 단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10km 마라톤을 했어요. 한 선수급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체력 단련의 목적 역시 살인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범행 전후엔 수 킬로미터를 걷거나 뛰어서 이동했습니다. 전철역 기준으로 목적지 부분에 한 4정거장 5건장 내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역에 내려가지고 그 주변에서 범행을 할 때 CCTV나 이런 거에 찍힌다. 또 범행 도구를 휴대하지 않고 현장에 은닉했다가 중간에 거기서 범행 도구를 찾아가지고 사용하고 다시 은닉하고. 사건 현장에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마다 밑창을 잘라내기까지 했던 정 씨. 감시 카메라가 없는 서민청 거주 지역만 범행 장소로 고른 것도 완전 범죄를 통해 더 많은 살인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영철이 CCTV의 뒷모습이 잡혀서 결국은 그걸로 해서 검거가 되잖아요.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보고 CCTV가 없는 동네에만 찾아가는 거죠. 그 피해자가 거기에서 막 굉장히 좀 신음을 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전 과정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게 만족을 느끼는. 살인을 하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만족감을 느꼈으며 우울감과 갈등이 사라졌다. 자신이 저지른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꼼꼼하게 스크랩해놓고 있었고 과학 수사 관련 잡지를 탐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 머리 베개 옆에 자기가 그동안 저질러왔던 범행이 보도된 신문이 이만큼씩 쌓여 있었어요. 돌아와서 자기가 범행을 했던 장소에 나와 있는 기사를 늘 보면서 잠을 자는. 유영철은 사실 정남규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았는데 정남규는 경쟁의식 이런 것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남규 경고되고 나서 제가 직접 질문을 했죠. 이문동에서 발생한 유영철이 주장했던 사건을 아느냐? 안다. 그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자기가 정말 열심히 그 추운 겨울에 범행을 저지르고 왔는데 왜 유영철이가 자기 거라고 저렇게 자랑을 하는지 너무 화가 났었다. 그 사건이 바로 2004년에 잡힌 유영철이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 무죄가 된 이문동 여성 피살 사건이었는데 그 진범이 바로 정 씨 자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유영철이 범행을 재현했던 그 장소에서 진범인 정남규가 2년 뒤 다시 현장 검증을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보다는 한 수 아래다. 아무래도 이 완전 범죄나 그 범죄의 그 전문성은 자기가 유영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저한테 좀 강조를 많이 했고. 또 그 사람의 목표는 유영철이었어요. 유영철보다 더 많이 죽이고 끝까지 잡히지 않는 거. 유영철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잖아요. 정남규는 똑같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데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유영철은 사회를 자기가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욕구가 뛰어나고 정남규 같은 경우는 나를 드러내고 사회를 통제하기보다는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만의 행위를 충족시켜 나가는 이런 타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2004년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부녀자와 어린이 등을 상대로 연쇄살인 행각을 벌였던 정남규 씨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연쇄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정남규가 서울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남규 공책에서는 요즘 사형제도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며 사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인생은 구름 같은 것이란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는 상황, 통제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